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의 달인 박교수TV의 박지현입니다. 교수님, 오늘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 건가요? 우리 채널의 그 영상 중에 고엽제 후유증 또는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영상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적인 어떤 그 제약성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소개해드리고 상세한 내용을 소개를 생략했더니 그에 대한 전화가 제법 많이 옵니다. 개인적으로 낱낱이 그걸 찾아가지고 확인하거나 보건지청을 방문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사실은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고엽제 후유증에 관련된 그 질병에 대해서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영상 하나로는 다 소개 못하니까 앞으로 3회에 걸쳐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잘 들으시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것은 저는 법학자이지 의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제도를 소개해 드리는 것이지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건 제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치과병원 가가지고 위가 아파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죠. 그러니까 법령에 규정된 제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저에게 문의하셔도 제가 답변을 해드리지만 질병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모릅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의학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병원에 가셔서 질문하셔야지 저에게 질문을 해봐야 답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왜?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꼭 명심을 하시고 관련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쭉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한 번 들어서 이해 안 되시면 또 듣고 해가지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를 잘 들으시고 병원에 가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엽제 후유증의 장애 등급의 구분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질병은 모두 몇 가지인가요? 일단 고엽제 후유증은 안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고엽제 후유증에 대해서만 소개를 할 건데 과거 이제 이 고엽제 후유증이 21가지 있다가 2012년, 2024년에 또 이제 개정되면서 지금은 고엽제 후유증이 24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고엽제 후유증에 해당되는 것도 일부 후유증으로 바뀌면서 후유증은 현재 17가지 질병만 남아 있습니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질병에 따른 장애 등급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이런 쪽에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도, 그리고 중등도, 그리고 경도인데 우리가 흔히 간단하게 고도, 중도, 경도 이렇게 구분하죠. 이걸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결심한 이유가 기본적인 것만 소개했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고 또 지금도 고엽제 후유증,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 대해서 국가보험제도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고 작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국가보험제도를 이렇게 모르실까? 그 이유는 국가보험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조금 제한되어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질병에 따른 장애 등급은 고도, 간단하게 중도, 그리고 경도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질병의 유형에 따라서 고도, 중도, 경도가 모두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고도에 해당되는 질병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고엽제 후유증 질병 유형별 장애 등급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질병 17가지를 한꺼번에 하려면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리니까 나누어서 3회에 걸쳐서 소개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일광과민성 피부염, 햇빛이죠. 쉽게 말하면 햇빛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생기는 질병이고 일광과민성 피부염, 건성습진 지류성 피부염, 이건 병원 진단서에서 이 용어가 딱 진단명에 표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질병은 고도장애 없습니다. 중등도, 중도장애는 피부 병변이
신체 표면의 36% 이상인 사람, 36%라고 하는 것은 병원에서 검사해서 판단하는 문제지 제가 그걸 10%인지 20%인지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36% 이상은 병원의 판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도장애는 피부 병변이 신체 표면의 36% 미만이면서 18% 이상, 이게 진단서에 쓰여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경도장애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 심상성 건선. 건선도 피부 질환의 일종이죠. 첫 번째, 고도장애 역시 이 경우는 없습니다. 두 번째, 중도장애는 피부 병변이 신체 표면의 36% 이상인 사람이거나 또는 장애 등급 신체 검사 시에 피부 병변이 신체 표면의 36%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생물학 제제 또는 면역 억제제 및 전신 스테로이드를 1년에 6개월 이상, 그 다음에 표현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투약하고 있는 사람인 경우는 중도장애로 판단합니다. 그 다음 경도장애는 피부 병변이 신체 표면의 36% 미만이면서 18% 이상인 사람, 그리고 장애 등급 신체 검사 시에 피부 병변이 신체 표면의 18%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생물학 제제 그리고 면역 억제제 및 전신 스테로이드를 1년 이상, 지속적이 아니고 간헐적입니다. 간헐적으로 투약하고 있는 사람. 이건 이제 다 처방전 보면 다 확인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만성 단마진. 예전에 어떤 사람은 이 질병으로 이제 면제를 받았다고 화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만성 단마진. 역시 이 경우는 고도장애는 없습니다. 중도장애는 피부 병변이 신체 표면의 36% 이상인 사람이거나 또는 장애 등급 신체 검사 시에 피부 병변이 신체 표면의 36%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면역 억제제 또는 전신 스테로이드를 1년에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약하고 있는 사람인 경우는 중도로 판정합니다. 그 다음 경도장애는 피부 병변이 신체 표면의 36% 미만이면서 18% 이상인 사람, 그리고 장애 등급 신체 검사 시에 피부 병변이 신체 표면에 18% 미치지 못하더라도 면역 억제제 및 전신 스테로이드를 1년 이상, 경도장애는 지속적이 아니고 간헐적입니다. 간헐적으로 투약하거나 항히스타민제를 1년 이상 항시 투약하고 있는 사람은 경도장애로 판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중추신경장애. 이 경우는 비전형 파킨슨증, 진행성 핵상마비, 그리고 다계통 위축증은 제외됩니다. 이런 걸 제외한 나머지 중추신경장애, 그리고 뇌경색증, 그리고 뇌출혈, 그리고 다발성 경화증의 질병인 경우에 고도장애는 하반신마비 또는 좌반신 또는 우반신 마비로 고도로 근쇠약 증세가 있어가지고 독립보행이 불가능한 경우. 두 번째, 전체 시각피질 또는 시각경로의 뇌병변에 의하여 피질맹인 사람. 안 보인다는 얘기죠. 의학적인 용어는 참 낯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련 법령을 보더라도 의학 전문 용어가 써 있으면 이게 뭐야 하고 이제 뭐 사전 찾아보기도 하고 의사 친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해는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뇌경색 또는 뇌출혈에 의해서 두 귀 청력이 모두 상실된 사람인데 이 경우는 공기 전도 80데시벨 이상이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퇴행성 치매 환자로 임상 치매 척도 검사 결과 치매 임상 평가 척도 이런 게 이제 있나 봐요. 병원에서는. 저는 잘 모르는데 법령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치매 임상 평가 척도, 이걸 줄여서 CDR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가 척도가 4 또는 5에 해당되는 사람, 이런 경우는
고도 장애로 판정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중도 장애는 첫 번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동반한 척수 또는 뇌의 뚜렷한 병변으로 간병하는 사람이나 보조기에 의존해야만 보행이 가능한 사람인데, 이때 보조기의 지팡이는 제외됩니다. 유모차처럼 밀고 다니거나 지팡이가 아닌 보조기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고도의 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 이건 전부 다 이제 병원에서 검사해서 판정해서 이런 정도가 확인이 되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저에게 묻지 마시고 병원 가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건 이걸 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뇌의 뚜렷한 병변으로 인하여 전시로증이 있는 사람, 말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네 번째, 시피질 또는 시경로의 병변에 의하여 시야 검사상 시야가 10도 이하로 남은 상태, 또는 정상 시야의 75% 이상 감소한 사람, 거의 4분의 3이 없어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섯 번째, 퇴행성 치매 환자로 임상 치매 척도 검사 결과 CDR이, 앞에 이제 고도장애는 4 또는 5인 사람이었죠. 그 CDR이 3인 사람은 중대장애로 판정합니다. 그 다음 경도장애는 척수 또는 뇌의 병변이 보이고 보행은 가능하지만 그 밖에 일상생활 동작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는 그런 정도가 되겠죠. 역시 이런 경우도 이제 병원에서 검사해가지고 판정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뇌의 뚜렷한 병변으로 인하여 감각성 또는 운동성 실어증이 있는 사람. 세 번째, 시폐질 또는 시경로 병변에 의하여 시야 검사상 정상 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한 절반 정도 되겠죠. 절반 이상. 그리고 뇌경색 또는 뇌출혈에 의하여 두 개 청력의 경도의 기능 장애. 이건 이제 두 개의 청력 손실이 각각 공기전도 40데시벨 이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 퇴행성 치매 환자로 임상 치매 척도가 CDR이 1 또는 2인 사람은 경도 장애로 판정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판정은 전부 병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의 신체 검사를 받아야만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저는 관련 법령에 이런 규정이 있다,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라고 알려드린 것이니까 이런 질환을 겪고 계시면 신청해서 신체 검사를 받은 다음에 판정을 받고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엽제 후유증 장애 등급 구분의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